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동물들이 한방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침도 맞고 뜸도 뜨고 심지어 한약까지 먹고 있어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한방 진료를 받는 동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방 수의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영상입니다.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던 강아지가 다시 뛸 수 있기까지 불과 2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모두 같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그때 강아지에게 침을 놓는 수의사 발견. 사람이 침을 맞는 한의원의 진료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치료 중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방 수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원장님. 동물들이 침도 맞고 뜸도 뜨고 있어요. 특별한 장치를 하고 동물들이 받고 있는데 너무 귀엽죠? 동물들이. 근데 표정도 좋고 그렇습니다. 치료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한방수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옛날 드라마 중에서 마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조승우 배우가 주연했던 드라마인데 옛날에는 말을 국가에서 관리했어요. 그래서 마의를 뒀는데 백광현이라는 수의사가 있었어요. 마의인데 그 수의사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서 왕을 치료하는 어의까지 이르렀다는 드라마예요. 매우 재미있는 드라마였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마의의 마의. 말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인간을 치료했다. 사실 선뜻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한의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말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 메커니즘과 사실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 메커니즘이 다르진 않거든요. 양방 수의학이나 양의학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포유류 같은 경우는 거의 계통적으로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도 비슷할 수 있어요. 물론 특이한 점도 있겠지만 한방 치료에서 우수한 질환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염증성 장 질환이 있죠. IBD라는 건데 그런 질환들, 궤양성 대장염, 크론시병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소화기 트러블 같은 경우죠. 과민성 장악증 같은 것들, 아니면 기능장애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효과가 우수하거든요. 근데 동물들도 설사병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면 치료가 굉장히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방적으로 치료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혹은 치료에 우수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물들이 아토피가 많아요. 개들이나 이런 강아지들이 아니면 혹은 고양이들이 아토피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제 페이스북에도 아토피로 고생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한방 치료가 피부 질환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제가 특화 진료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피부 질환이잖아요. 근데 동물들도 치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어요. 피부 질환 같은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령견 혹은 나이가 많은 고양이 같은 것들을 관리할 때도 굉장히 한방 치료가 우수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존엄 케어 같은 걸 하면서 노인 질환들을 치료할 때 한방 치료가 굉장히 좋거든요. 삶의 질을 높이는, QL을 높이는 그런 치료들이 한방적인 처치들이 굉장히 몸을 보호해주면서 무리가 없이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동물 진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방 수의학이 굉장히 우수할 것 같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스터디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한방 수의학의 불모지와 같아요. 한의학은 이렇게 메인인데 어떻게 한방 수의학은 불모지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역사가 단절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교나 병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한방 수의학에 대한 얘기를 단 1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는 못 들었어요. 단지 의사학에서 의학의 역사를 다루는 과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방 수의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다뤘어요. 그래서 동물들 침 놓는 것들, 이런 것들, 소에다 침 놓는 거 이런 걸 그림으로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한방 수의학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단절돼 있어요. 한방 수의학에 대한 책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질 못했어요. 그냥 사람을 진료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중심이고, 또 하나는 라이센스 문제가 있어요. 한의사들이 동물을 진료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면허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방수의학에 관심조차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면허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한의사가 동물을 진료한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관심을 둘 수도 없지만 학문적으로는 연구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상호 교류할 수가 있겠죠. 한의학을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한방수의학을 수의사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스터디한 결과들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어서 상호 교류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의사들이 한번 이렇게 뭐 피부질환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류를 했으면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방수의학의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사실 중국에서 외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에서 우선 연구됐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적으로 중의학을 굉장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측면이 크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의사, 그리고 양의사에 해당되는 서의, 그 다음에 중서결합의가 있죠.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의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면허권이 있는데 정부에서 굉장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수의학도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의료기 사용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수의학도 중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메인 텍스트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연구된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본 책 같은 경우에도 원서인데 중국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미국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배운 연구 결과를 갖고 책을 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의사와 한방 수의학을 연구할 수 있는 수의사가 서로 교류를 해서 연구를 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서울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서 한방 진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오픈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이 침도 맞고 뜸도 뜨고 한약도 먹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받게 됐거든요. 그러면 한방수의학은 어떻게 치료하냐,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침을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체 경혈들이 있죠. 십이경혈과 이제 임동맥 같은 것들, 그다음 경외기혈들 이렇게 따져보게 되는데, 그러면 동물들을 할 때 혈자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혈자리를 어떻게 찾을까 사실 궁금했어요. 근데 책을 보면서 굉장히 쉽게 이해를 했어요. 뭐냐면 포유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발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경락이 흐르게 되는데 그 근육 있죠. 근육의 분포도에 따라서 혈자리를 놓게 되는데, 사실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근육들이 비슷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관절 마디수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주된 경혈들을 잡게 되죠. 인간은 손가락이 5개죠. 근데 강아지는 4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서 경혈이 다 손가락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동물은 강아지 같은 경우 4개니까 없겠죠. 그래서 오수혈 같은 경우라고 하는데, 손끝, 발끝에 있는 혈자리들은 중요한 혈자리들만 남겨놓고, 그리고 이런데 합곡 같은 경우들은 이제 취혈을 하게 되죠. 곡지 같은 것들, 마디가 있으니까. 강아지도 마디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견뇨 이런 것들, 그런 혈자리들을 놓게 되죠. 그래서 중요 혈자리들 위주로 포인트를 잡아서 이론을 만들었죠. 혈자리를 찾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먹는 약과 동물이 먹는 약이 다를 이유는 없죠. 이러이러하게 물론 소의 위가 몇 개고, 강아지 동물마다의 장부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방 소화제를 동물이 먹어서 치료할 수 있겠고, 한방 설사약을 동물이 먹어서 설사를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롭게 본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방 수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동물도 한방 치료를 받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빠잉! 오늘 시간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